경희각당 대표 윤홍식이라고 합니다. 원불교 경전에 나오는 많은 한자어들을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자의 풀이도 해보고 한자 자체에 대한 공부도 해가지고요. 한자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경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용어가 쓰이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리도 한자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해보고 한자와 친해지면서 교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원불교 경전에 나온 용어들이 또 원불교만의 용어가 아니라 동양 고전 전반에 걸쳐 나오는 용어들도 많기 때문에 동양 철학 전반, 동양 고전 전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자를 통해서 고대, 아시아의 고대 문화도 알고 또 경전의 진리도 공부한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원불교의 가장 또 모토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요 표를 가지고 원불교가 탄생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원불교는 미션 조직입니다. 개벽을 위한 미션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 사명인 미션인 개벽에 대해서 먼저 또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개벽이라는 한자를 만나면 또 벽이 생기죠. 이게 뭘까? 그래서 말로는 개벽이란 말 쓰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생기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남김없이 한번 한자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쓰는 해서만 봐가지고요, 이해 안 되는 한자의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설을 제가 앞으로 PPT에서 전설을 계속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한자의, 우리가 흔히 쓰는 지금 한자의 해서의 모습이 아닌 전서의 모습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전설을 가지고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아는 한자로 변형됐는지도 이해해 보고요. 이 전서는 각골문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각골문 또 때로는 각골문부터 추적해야 될 경우에는 각골문부터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벽이라는 한자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 한자를 이해한다는 게 이 또 진리, 깊은 이 단어의 의미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리에 대한 접근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벽은 먼저 단어를 알아야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대종사께서 무슨 의미로 이 단어를 쓰셨는지도 더 실감나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개벽은요, 요거는 보시면 둘 다 똑같은 게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건 잘 아실 겁니다. 문자죠. 문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죠. 이 문이요, 각골문에서는요, 각골문에서 은나라 때 글자죠. 은나라 때 글자에서 지금 한자가 시작되는데요. 각골문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옛날 서부 영화 보시면 확 밀어 제끼는 문 모양이 딱 이렇지 않나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문을 그렸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문이 지금 개벽 이 한자의 바탕이 됐다. 그러면 이 문을 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요 개자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요 위에가 문이죠. 보시면 요거 하나가 이해 안 되는 게, 요건 또 요 분들이 있죠. 요 선들이 있죠. 자, 그러면 문을 떼서 보면요. 자, 각골문식으로 그러면 이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그 밑에는 직관적으로 이 손 같지 않으세요? 네. 직관적으로 보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은나라 각골문에서는 이게 손입니다. 손은 이렇게 그렸고요. 미리 예습하자면 각골문은 그 거북이 그 배 껍질에다 새기는 거나 소뼈에 새겼거든요. 그러면 이게 칼로 한 번에 손을 어떻게 5손가락을 다 새겨요. 한 번에 채소로 해가지고 손 모양을 내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손입니다. 발은요. 손가락 3개로 표현했죠. 삼지창처럼. 발가락도 여러분, 발가락도 한 3개로 간략화시켜서 표현하되 손하고 다른 발바닥 느낌이 나려면 발바닥이 좀 표현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발가락. 그래서 앞으로 저랑 한자를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손, 이렇게 하면 발이다.
요거는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림 이해되시나요?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한자를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림 문자입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문이 있다. 두 손으로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요게 뭘까요? 자, 이게 뭘까요? 요게 빗장입니다. 문의 빗장. 문의 빗장을 두 손으로 열고 있는 겁니다. 자, 열쇠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의 열쇠를 열고 있다. 열 개자입니다. 이래서 열 개자가 됐습니다. 문의 빗장을 연다. 문을 이게 닫아놓고 잠가놓은 열쇠를 열었다. 요즘 말로 보면 이제 뭐 비번을 누르고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개벽은 어렵지 않다. 열 개자는 빗장을 여는 거다. 자, 그러면 벽자는 어떨까요? 벽자가 좀 난해합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좀 심오해요. 문은 이해하시겠죠? 어차피 똑같이 문을 여는 겁니다. 사실은 열 개자, 열 벽자 같은 뜻입니다. 이 열 벽자 각골문은요, 그냥 심지어 이래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죠? 문 열고 있잖아요. 문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뜻을 갖게 됐느냐?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 벽자가요, 임금 벽자입니다. 지금 현재 임금 벽자, 허물 벽자로 씁니다. 왜 그러냐? 여기 각골문을 보시면요, 좀 무서운 글자입니다. 사람이 목이 없는 사람, 여기 사람인데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목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매울 신자는 매운맛을 보여준다가 처벌받는 겁니다. 예전에 큰 칼로 처형할 때 쓰는 큰 칼입니다. 위가 이해되세요? 네. 큰 칼에 목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몸이 갈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큰 칼을 휘두르는 자는 임금이다. 그리고 법대로 처벌받은 거죠. 죄가 있으니까 처벌받은 거죠. 죄라는 뜻도 있고요. 법대로 처벌받았죠. 그 처벌의 주체는 누굽니까? 권력의 핵심이 임금이다. 그래서 임금벽자입니다. 이 죄를 졌는데 그 법대로 처벌을 받겠죠. 처벌을 받을 텐데 처벌을 피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회피할 빗장. 처벌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개벽의 요 안에 있는 게 뭐다? 이 어마무시한 칼로 두동강 내는 거다. 몸을. 자, 이 뜻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뭐겠어요? 문을 칼로 두동강 낸다. 요것도 열 벽자입니다. 되게 좀 세게 여는 느낌을 주려고 벽자를 쓴 겁니다. 요 임금 벽자를 쓴 겁니다. 원래는 뭐라고요? 각골문에서는 어차피 똑같았다. 10개자랑 똑같았다. 빗장이 있고 없고 차이는 뭐 큰 차이는 아니죠. 그래서 개벽이라는 거는 뭐냐? 문을 활짝 여는 거다. 그런데 이제 한자 뜻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개벽은 어떨 때 썼느냐? 천지개벽에서 많이 썼죠. 천지가 열릴 때 개벽 그랬습니다. 새 천지가 만들어질 때. 그래서 개는 꼭 그러니까 벽은 땅과 관련돼 있고 개는 하늘하고 관련돼 있는 게 아니지만 개천, 벽지 그래가지고 개는 하늘에, 벽은 땅에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개천, 벽지 하면 그런 물질 개벽은 어디 들어갈까요? 땅의 개벽이죠. 물질의 개벽은 땅은 형체가 있는 거니까 물질 개벽은 지금 벽, 정신 개벽, 무형의 하늘의 개벽은 하늘의 열림은 개로 쓴 겁니다. 그런데 열렸다는 게 뭐냐? 무질서에서 질서로 왔다는 겁니다. 혼돈 상태에서 하늘이 우리가 지금 아는 하늘 모양이 됐다. 하늘의 질서를 갖췄다. 추나추동을 지닌 하늘의 질서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땅이 오행이 그리고 이 사계절에 맞춰서 이 땅의 변화가 선명하게 갖춰진 거를 우리가 땅이 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질서로 질서로 왔다는 뜻입니다. 개벽했다는. 그래서 지금 물질이 그게 이제 천지개벽의 의미고요. 인문개벽에서는 달라요. 그럼 인문개벽은 뭐냐? 사람의 문화에서의 개벽은 뭘까요? 천지개벽은 우리가 아는 하늘과 땅의 모습이 갖춰졌다. 우리가 아는 천지의 질서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혼돈 상태에서. 혼돈에서 질서로 왔다. 그럼 문명에서는 언제 쓰느냐? 혼돈에서 야만에서 문명으로 올 정도로 그 정도로 문화가 업그레이드 된 걸 말합니다. 문명의 업그레이드, 문화의 업그레이드를 개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땅이 열린 거랑 좀 다른 거 뭐냐면 인간의 생활 중에 땅의 요소를 갖고 있는
유형의 우리 문화가 업그레이드됐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오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자, 정신 문명도 혼돈 속에서 어떤 게 진리인지 모르고 살다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울고 웃고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다가 질서를 갖췄다. 인간 원래 갖고 있는 본성, 이론 태도, 이론의 진리, 불생불멸의 진리에 맞게 올바르게 인간 정신을 쓸 수 있게 됐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왔다도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오는 것도 열린 거다. 개벽이다. 또 기존 문명이 혼돈스러웠는데 업그레이드, 한 단계 더 나아지는 것도 열림이다. 새로운 천지로, 새로운 정신 문명, 물질문명으로 나아가는 것도 개벽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개벽에 대해서는 아마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